북한 공작원들이 민주노총의 전현직 간부를 포섭했다. 국정원이 대규모 압수수색과 수사에 나서고 있죠. 오늘 여러 신문에서 상세한 당시 정황이 보도되고 있는데 입국 목적을 숨기고 호텔방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라는 정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 4명과 최소 5차례 이상 접촉했다. 오늘 동아일보가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2017년, 2019년 북한의 공작원을 만나기 위해 민주노총의 전현직 간부가 캄보디아와 베트남으로 가요. 입국 서류에 방문 목적을 적는데 현지 사업, 부부동반 관광이라고 거짓으로 작성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인적 드문 호텔방으로 이동해서 북한의 지령을 전달받았다라고 국정원이 수사를 하고 증거를 포착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 간첩의 역사를 보면 꽤 다이나믹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국방부에 출입했었고 또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북한 전문 패널로 나오잖아요. 북한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 대한민국에 간첩을 내려보내는데 예전에 1세대 간첩들은 정말로 총을 들고 와서 지루했죠. 네. 잠수정을 타고 와서 우리 주민들을 위협하고 사살하기까지도 했다면 지금 북한이 보내는 간첩들은 많이 바뀌었어요. 4세대 간첩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노조를 포섭하고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반정부 시위를 부추기고 우리 사회의 갈등의 불꽃을 점화시키는 네. 그런 역할을 북한이 뒤에서 주도 면밀하게 조종하고 부추기고 있다. 지금 이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과연 대한민국의 최대 노조단체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는 도대체 노동자들을 위해서 뭘 한 건가? 북한을 위해서 뭘 한 건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민노총 조직원들이 만약 북한을 접촉했다면 사실은 민노총에서 북한을 돕기 위한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문화교류 그걸 만나는 게 정상이라고 봐요. 예. 과거에는 그런 방식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대놓고 그렇게 노동자 하면, 교류를 예. 했고 정부 사이에서 남북 노동자 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보도되는 대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일대에서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말하자면 충북 지역의 어떤 비밀 조직을 결성했다든지 그렇게 했다면 사실은 그거는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이고요. 이적행위죠. 예, 이적행위죠. 그리고 민노총 전체 우리나라 건전한 말하자면 노동운동이나 건강한 노조운동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일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 어디 간첩이지 어떻게 노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 다만 지금 그러한 몇몇 사람들의 어떤 간첩의 혐의 자체를 전체 노동 조직에 대입시켜서도 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건 경계해야 된다. 면밀하게 가려내 예. 가지고 압력하고 있는 저는 제가 2001년에 그 6.15 1주년 금강산 토론회 남측 청년학생 상임대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학생 조직들이 북한에 갔더니요. 데리고 갔더니 북한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해요. 간첩이 다름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서로 막 반개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의외로 우리나라의 남과 북에 접촉하고 있고 교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남한에 나와 있는 탈북자조차도 매달 북한에 송금할 정도로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이런 압력하고 밀약하고 있는 간첩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지적해 주셨듯이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 5명을 민노총 전체가 마치 북한에 포섭된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하여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민노총은 지금 민노총을 압수수색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를 규탄하고 있어요. 예. 노조 탄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민노총 전체가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민노총 내부에서도 이들에 대한 수사에 좀 협조를 하고 이들이 정말 무엇을 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민노총을 위해서라도
좀 떳떳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민주노총이 정말 조직에 국민에 대한 신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잡고 싶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간첩 혐의가 제기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 그리고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하게 되는 이런 일들에 대한 폄훼에 나서지 않도록 국민들께 이런 내용들을 촉구한다.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적인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들을 막 쏟아내고 있으니까 지금 민주노총에서 간첩 혐의가 제기되고 있는 사람들의 관련된 일들이 이 민주노총 전체 활동들로 또 번져나갈 개연성들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구심이 좀 들 수밖에 없는데요. 걱정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사람들이 캄보디아로 출국했던 날짜를 보면 2017년 9월 달에 나가서 북한의 공작원들과 접촉하고 지련을 받습니다. 2017년 9월 3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6차 핵실험이 단행돼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랑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말폭탄을 주고받으면서 그해 추석을 앞두고 있을 때 아직도 기억이 선명한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존 배낭을 쌓아야 되는 것 아니냐.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안보에 걱정과 우려가 정말 머리 끝까지 차올랐던 데인데 그때 유유자적 캄보디아로 출국을 해서 북한의 공작원을 만나고 지령을 접수했다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났다는 것 국민들 믿기 어려울 겁니다. 그 일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갖다가 깡그리 무너뜨리게 된다면 이런 수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국정원이 나서서 굉장히 면밀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쌓아나가면서 이런 일들이 진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게 되는 이런 간첩 사건단에 대해서 면밀한 진실들 확실하게 좀 밝혀내기 바랍니다. 예. 배성용, 김일진, 전지선, 리광진 그리고 40대 1명. 보도에 따르면 이 민노총 간부들이 만났다는 북한 공작원은 5명의 이름이 보도되고 있습니다.